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곁을 파고든 4대 식민사관의 실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시험보다 말리는 신의가 밉다. 그렇죠? 아예 그냥 4대 식민사관이라고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덜 미워. 아니, 밉죠, 당연히. 근데 그 제가 조금 덜 밉다는 거는 그놈은 아예 드러내놓기 때문에 버린 자식 취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무늬만 합리적인 실증사관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역사 문화 현상이 날조로 인해서 왜곡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 영토공정과 식민 4대 사관 간에 동조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아까 차라리 식민사관학자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들은 공공연히 드러나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식민 4대 사관학자도 아니고 일본이나 뭐 중국 그런 대학으로 뭐 그런 것도 없어. 남들한테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주면, 첫째, 뭐 환단고기 자체가 역사서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제가 전에 그 제 강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환단고기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대신 또 역사서라는 얘기도 규원사랑 비교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영역 문제나 이런 것도 맞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뭐 개연수 선생님이 쓰신 건데, 개연수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 개자가 본이 하나래요. 근데 그분은 뭐 족보에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분의 업적이 뭐 크게 뭐 이렇다 하게 뭐 그분이 활동한 게 뭐 남아있는 게 없다든가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 이유립 선생님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연수 선생님이 썼다고 핑계대고 이유립 선생님이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왜 이유립 선생님이 또 이암 선생님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등등 뭐 이런 게 많이 얽혀서 뭐 역사서냐 아니냐 그거는 뭐 지금도 논쟁이 많아요. 근데 자주한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광활한 영토와 그 장엄한 역사를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쓴 책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유구한 역사가 광활한 영토를 저술했으니까 이게 최고의 역사서다 막 이러면 극찬하다가도 막 난리 입에 개거품을 물어. 그리고 환단고기에 보면 광개토 대왕이 대마도를 쳐들어가서 일본을 복속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전부 임나에 충성했다. 그 임나가 대마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얘기하다가 만주와 대마도 영토권 얘기만 나오면 영토권 문제는 별개라고 탁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꼬랑지 싹 내려. 아니, 환단고기 그런 역사책을 보면서, 그런 책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요 어쩌고 막 그러던 사람이 왜 만주하고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얘기만 나오면 아이 뭐 역사하고 영토권 별개지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개인도 그렇지만 그런 학파가 또 있어. 유구한 역사와 어쩌고 하다가도 영토권 얘기만 딱 나오면 에이. 다음은 한사원 유치는 유화 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그 사람 한사원 그 학파에서 한사원 유치가 유화 서적이라는 것을 연구도 많이 했어. 그래 놓고 나서 만주의 영토권 얘기만 딱 나오면 한사원 유치하고 만주 영토권하고 별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별개입니까? 한사군이 만주에 못 들어가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못 들어왔다는 거는 만주의 영토 문화가 우리 고유의 문화라는 거예요. 한족은 개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문화에 의해서 만주는 우리 영토권이 문화주권이 우리 거고, 그래서 문화주권이 우리 거니까 영토권이 우리 거라고는 논리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고구려 역사의 장엄함을 막 칭송해. 그러다가 고구려가 기반을 삼았던 데가 어디냐? 만주지. 그러니까 그 만주를 우리가 수복해야지.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니까. 그러면 딱 몰아내면 아이 그 국제적 파장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돼? 그건 신중해야 돼. 아니 뭘 신중해야 됩니까? 내 땅 한 평이 이웃집 담 아래로 들어갔다면 아마 담 헐고 뺏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런데 우리 땅 만주가 중국으로 부당 귀속됐다는데 그거는 또 신중해야 된다 그래요. 뭘 신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자기들은 이제 우린 열린 마음으로 어떤 학설이든지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어쩌고 이분은 또 떠들어요. 그러다가 자기 학파나 그 구성원이 낸 어떤 결과, 그 결과에 반하는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이론을 묵살시키고 그 이론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자체가 심리사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구려 건국연대 기원전 217년이라 할 때 처음 주장했을 때 말입니다. 그 논문 썼을 때. 여태까지 다 기원전 37년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치는 사람 봤어요. 왜? 자기들 학파에서 자기가 기원전 37년이라는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반으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뭐 등등 해서 또 강의도 나가고 이래서 돈 많이 벌었거든. 그게 흔들리면 자기가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저를 예를 들은 거지 다른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내 업적이 아까운 거야. 우리 학파의 업적이 아까운 거야. 근데 그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역사서를 섭렵한 것 같지만 내가 못 본 역사책 많거든요. 고서. 또 유물이 다 나와서 정의를 내려도 될 것 같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들도 많거든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학설만 나오면 난리를 쳐. 특히 영토권에 대한 이야기, 만주나 대마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식민 4대 사학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겉보기는 아니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식민 4대 사관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언제 우리 곁으로 진짜 파고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술적 이론인지 아니면 정치적 문제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신중해야 한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근본적으로 자기는 그걸 밝힐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신중해야 돼. 그건 쓰레기죠.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고 학자 쓰레기예요. 만약에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신중해야 한다면 보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이 기존에 자기들이 말했던 이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 그게 일본 이론이든 중국 이론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돼서 그냥 한번 대중적인 호응을 받으면 그걸 재탕 삼탕하는 것은 진짜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식민 4대 사관적인 발상인 거예요. 국제적으로다가 문제가 될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치적 배려 운운하는 거는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정치적 이유를 드러내 세우며 학자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실증사관입니까? 학자는 정치적으로야 어떻게 되든 뭐 지들이 어쩌든 간에 사실 내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게 학자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무슨 뭐 국제적인 마찰이 아니 국제적인 마찰이 생기면은 그거 뭐 그렇다고 저 사실이 사실인 거를 예? 국제적인 마찰이 생긴다고 이 흰 개꼬리를 검은 개꼬리라 하면 그게 검은 개꼬리 됩니까? 개꼬리 여우 꼬리라 그러면 여우 꼬리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최종 목적이 바로 뭐겠습니까? 영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의 목적은 바로 만주의 영토권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중국은. 합리적 사관을 운운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견해가 식민사관이라면 그거는 식민사관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이고 입으로는 실증사관을 하는 것처럼 다 이러니까 우리 곁으로 파고들어오기도 쉬우니까 우리가 속아넣기도 쉬운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꼭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전부 우회에서 돌린 식민 4대 사관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런 거를 똑바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홍길동이 왜 뛰쳐나가서
활빈당을 차렸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게 아니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뛰쳐나서 만드는 거잖아요. 허균이 그 소설을 왜 썼어요? 허균은 백성들이 그런 세상을 살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영토를 영토라고도 우리 영토라고 못 불러.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무슨 금기사항을 얘기한 것처럼 난리들을 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가서 활빈당 차려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이제까지 쭉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영토, 즉 연해주를 포함한 간도, 이 간도가 포함된 만주, 그리고 한반도와 독도, 울릉도, 대마도까지, 제주도까지가 우리 영토입니다. 결국 북방고토 지역은 늦어도 기원전 2334년부터 우리 한민족이 지배하며 생활했던 곳이에요. 물론 연해주는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러시아에 양도한 거예요. 우리가 양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실용 지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실효성 지배는 합법적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래갖고 뉴멕시코주를 멕시코가 선물로 줬어. 그건 실효 지배 맞죠. 선물로 줬으니까. 참나 그런 땅 선물로 주는 나라도 보고 자주가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때 압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나 일본이 했던 방법은 강탈한 겁니다. 대마도도 여러 번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종이다리 매국행위를 저지른 거지 황제 대 왕이 그 사인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고종황제랑 일왕이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더더욱이 1952년 중일평화조약에 중국과 일본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협정을 무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9년 우리나라 영토 간도를 일본이 중국에 넘기고 영원히 우리를 식민지 아래던 속셈으로 맺은 간도협약 역시 무효예요. 물론 을사라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이 주체가 돼서 무효로 맺었다는 것 자체도 무효지만 1941년에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무효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는 무효가 아니야, 간도협약은.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조목조목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저 같은 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런 거에 한 번도 귀 기울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대고려국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주국 영토의 중국 귀족 부당성을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헌에서 규명하는 것이 만주수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역사는 왜곡할 수 있어도 영토문화는 왜곡할 수 없는 겁니다. 영토문화에 의한 문화주권과 문화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마도와 만주를 수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문화와 역사와 영토의 상관관계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제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만주와 대마도를 수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짧게 한번 다시 리마인딩을 시켜보면 문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편성과 상습성을 가지고 통용되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성,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상속성, 대를 이어가면서 또는 시간을 두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순간 그 문화가 이루어지던 행위가 그 순간순간으로 수평적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수평적으로 이어진 개념의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축적된 수익적인 개념이 역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 역시 일정한 영역 안에서 보편성을 갖추고 이어지는 상습성을 갖춤으로써 사회성을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 홀로 했던 것은 역사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온감묘가 10개 나왔어. 야, 이거 일본 땅 아니었어? 일본 공문이 온감묘. 그런데 거기에 상식 석가묘는 30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편성을 띤 상식 석가묘를 고분으로 하던 민족이 살던 땅이라고 정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수평적으로 행해지는 문화와 그게 축적된 수익적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일정한 영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바다도 영토, 하늘도 영토라는 거죠. 따라서 그 영토는 역사의 주인인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게 바로 문화와 역사와 영토의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땅 위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역사를 누리던 그 민족, 바로 우리 한민족, 지금 이 자리로 말하자면 이 영토의 문화주권자로서 영토권자라는 거죠. 그러면 만주는 발굴되는 모든 영토 문화가 한민족일 거니까 그게 문화주권에서 영토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개념에 의한 지리적 국경에서 아니라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다. 그게 바로 문화영토론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영토론은 영토주권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가 있는 곳이기에 그게 바로 우리 문화영토라는 추상적 개념의 문화영토와는 구분되는 영토권이 개입된 문화영토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문화영토론을 처음 이 단어를 쓰신 분은 홍일식 선생님이고, 홍일식 선생님은 그런데 문화주권이 포함되지 않은 그 문화영토다.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영토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문화영토로는 개념이, 그 영토권의 개념이 포함된 문화영토다. 그래서 그 영토권의 개념을 포함시키려면 그 영토의 영토문화론이 필요하다. 왜? 문화가 영토라는 기본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토문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금 오늘 여기서 BTS가 노래하면 내일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농경생활 또는 유목생활일지언정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의 영토문화, 그리고 이어지는 문화, 그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 영토문화가 필요한 거다. 영토에 살아 숨쉬는 그 문화가 필요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 문화를 가지고 문화주권을 규명하는데, 영토문화의 활용 방법은 예를 들면 지금 만주처럼 이게 누구 땅이냐라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영토문화와 만주의 영토문화,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는 중원, 그 황하, 양치강 이쪽의 영토문화를 비교해서, 또는 러시아가 자기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면 러시아의 러시아가 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그 주변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나오는 영토문화랑 비교를 해서 그게 맞는 문화가 그게 일치하는 그 민족의 문화가 되는 거다라는 영토문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주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대마도를 일본이 강탈한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마도의 고분이 총 164개였는데 온감묘 하나, 토강묘 하나, 석총 한 개를 제외하면 98%가 상식 석관묘입니다. 고인돌의 형태인 상식 석관묘이고, 고인돌은 고조선과 친국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대마도에서 70km 떨어지고 그 이끼도에서는 온감묘란 말이에요. 일본 고분인 온감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마도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변함없이 나오면서 고분에서는 심지어는 마을 방울까지 출토가 됐어요. 그게 기원전 4세기경에, 3세기경 이때 고분에서. 일본에는 왜는 말이 5세기에 아직기가 한참 끌고 간 게 최초인데, 그런데 어떻게 고분에서 마을 방울이 나와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 쉽게 말하면 검자루와 나를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건 고조선과 친국에서만 나오는 유물이에요. 만주에서부터 한반도까지. 그리고 대마도는 누가 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개척하고 문화를 꽃피운 영토라는 겁니다. 대마도라는 지명 역시 대만은 원래 만을 마주한다는 뜻으로 반도에서 건너와서 이 섬을 개척한 만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대마도를 쓰시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본 고사기에 일본 세견선들이 조선에 올 때 정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도, 나루진자, 나루섬, 즉 항구섬, 그래서 쓰시마라고 부른 겁니다. 일본 고사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또
조선에 대해 번신의 일을 갖춰 수백 년간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말할 수 없다. 지금의 서기부터 조선이 주재해준 도서 대신에 일본이 조정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1868년 10월 8일 대마도 도주가 올린 봉답서입니다. 수백 년간 조선의 굴욕을 받은 번신의 일을 갖췄다 그랬어요. 그럼 수백 년간 누구 땅이었다는 겁니까? 지금부터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1868년부터 이렇게 일개 도주가 나라를 선택하는 일은 고대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당신은 이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에 의해서 국권과 영토 결정되던 근대국가 시대예요. 고종황제의 국세가 찍히지 않은 이런 봉답서는 대마도주의 매국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은 을사늑약이니 한일병탄이니 모든 것을 고종황제 국세 없이 지들끼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마도 당연히 그랬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엄연한 불법이죠. 대마도 판족봉화는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치보다 더 심각한 불법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그 대마도 내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조국 광복에 대해서 처음 대통령 되신 분이 첫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대마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마도 자연에서 오는 영토 문화와 생활수단을 보면 아, 진짜 대마도 우리 영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마도에는 일본 열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삭과 솔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은 일본 열도에는 없어요. 솔개도 일본 열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도에 딱 내리면 특히 요맘때쯤 가시면 하늘에 솔개가 날아다닙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우리 땅이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본 여러 번 갔다 왔고, 대마도 코로나 전에는 대마도에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세미나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러 여러 번 갔다 왔지만 대마도하고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자연이 달라요. 아, 이거는 그럴싸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느낍니다. 대마도는 땅 내리는 순간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본어로 간판 써붙여놓고 이랬어도 자연이 주는 느낌이 그게 아니에요. 일본 열도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요맘때쯤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솔개가 날아오. 마치 대학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 집에 가면 가을 하늘에 솔개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솔개도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판족봉안을 추진을 위해서 대마도를 강점한 후에 이제 대마도 원주민들을 열도로 이동시키고 또 열도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래가면서 대마도의 수종, 그 나무를 이제 바꿔 심습니다. 왜? 그래야 이제 일본 땅 같으니까. 바꿔 심으며 대마도의 자연을 일본어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무들 다 뽑아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 나무있던 나무들이 다 다시 자라.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 잘 자라던 나무들 갖다 심어놓은 거는 다 고사되는 거예요. 그 자연이 다시 회귀되고 있습니다. 거의 회귀가 됐어요. 자연은 못 막는 거예요. 절대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마도의 눈물이라는 소설하고 만주의 분노라는 소설을 왜 썼냐? 그 정말 대마도가 눈물 흘려? 흘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를 수종을 개량해서 바꿔 심고 이랬는데도 그 수종들은 죽고 없앨라 그랬던 수종들은 쭉쭉 자라는 거예요. 삭이랑 솔개를 없앨라 그랬는데 없앨 수가 있나? 야생동물을. 솔개는 하늘을 날고 삭이 나타나고 그게 대마도 자연이에요. 결국 다시 우리 한반도 자연과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마도의 생활수단을 대마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지교회인에게 조선정부가 직보한 곡식 3분의 1, 동네 외관을 통한 교육품에서 얻은 이익이 3분의 1, 그리고 대마도 자체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얻는 산물이 3분의 1,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이거는 일본 통계에 의한 거예요. 일본에서 낸 통계에 의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가 인용해 온 거예요. 결국 대마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영토인 거예요. 제가 대마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여러 개의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린,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영토임을 나타낸 지도 2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조선팔도 지도입니다.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지도예요.
그런데 부산 지역에 일본어로 대마오모치시, 즉 대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팔도 지도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부산 외관이 대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부산이 조선에 속해 있으므로 결국 조선이 대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의 지도입니다. 대마의 지도는 1756년 6월에 에도 막부의 봉인을 받아 완성한 것인데 그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 문화를 수용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계 지도와 일본 지도를 많이 그리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에는 대마도의 부, 향, 군 모든 법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으로 본다. 거리는 470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것이에요. 에도 막부 역시 대마도가 조선의 것으로 조선의 부, 향, 군 모든 법칙이 조선국 부산하고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 대마도가 제2차 대전으로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1945년 9월 6일에 발표한 항복 후 미국 초기 대일 정책이라는 그 조서에는 일본의 주권은 본주, 그리고 혼슈, 북해도, 규슈, 사국과 카이로 선언 및 미국이 이미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장래 당사자가 되는 기타 협정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주변의 제소도에 한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마도가 빠졌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3일에 딱 연합군 최일호 사령관에게 전달된 그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의 점령과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 기본 지침. 여기에는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을 일본의 4개 본도, 즉 본주, 북해도, 구주, 사국. 아까 똑같죠. 거기에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 제소도에 한정한다고 바꿨어요. 대마도를 포함시켰어요. 9월 6일 날 없던 대마도가 들어간 거예요. 홋카이도는, 북해도죠. 홋카이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칠사일 부대랑 오키나와 그 해병대 기지를 해결하면서 미국이 홋카이도를 넘겨주고 대신 소련이 사할리나 쿠릴 열도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홋카이도는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지. 아이누 조건로. 근데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대마도는 그때도 안 들어갔던 거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11월 달에 들어간 거야. 11월 3일 날 발표할 때는. 이게 바로 일본과 미국의 칠사인 부대 결과물을 미국이 갖기로 한 거죠. 오키나와 해병대 기지 설립 등을 밀약을 맺으면서 이랑을 비롯한 전범들을 석방하고 그 석방한 전범에서 제외시켜주고 그러면서 대마도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돌려주면 그 홋카이도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에이 오키나와는 또 미국이 못 갔잖아. 에이 그냥 있던 대로 해. 이렇게 된 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글씨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내려온 거예요. 그 연합국이 항복했을 때만 해도 대마도가 안 들어가 있었어. 근데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되면 그 조서에는 대마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그 얘기 했었죠. 메가더 장군한테 미국에서 넘어올 때 이랑 건드리지 마. 그런 조서가 넘어왔다고. 딱 그거잖아요. 대마도가 우리 영토에서 제외된 거는 우리 책임도 물론 제일 큰 건 우리 책임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진짜 미국도 많이 반성해야 돼요. 이 모든 거라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바로 1949년 1월 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마도 영토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영토 분쟁 이거는 바로 대통령이 그 영토 내놔왔으니까 영토 분쟁 지역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의 완전한 검토를 요청한다.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의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에게 대마도의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 이후 정부는 침묵이고 그럼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라도 해야죠. 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백성들인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는 몇 년, 5년이면 5년 임기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인은 우리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집권할 때는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권력을 가졌으면 이런 일을 해야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일을 하도록 충원을 드려야죠.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